자, 기말고사 치느라 수고 많았고, 이거 분석을 조금 해보면, 2025년 해성여고 고1 2학기 기말고사는 전체 객관식은 17문제고, 서답형이 3문항 나왔거든. 근데 서답형이 배점이 조금 높았고, 전체적인 난이도 이제 분석은, 전체 20문제잖아, 이게. 20문제인데, 그 중에서 4문제를 빼고는 전부 부교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부교재에서 출제를 했을 때, 그 변화 정도가 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교재를 좀 정확하게 공부를 했으면은 좀 손쉽게 느껴지는 시험 난이도였고요. 그래서 문제 변형 정도가 숫자 바꾸는 정도, 그리고 미지수 위치 변화 정도예요. 이제 뒤에 선생님이 실제로 사례를 좀 보여줄 텐데 그 정도 수준이어서 크게 어렵진 않았어. 그래서 17번도 이제 변형을 했지만 사실 뭐 정확하게 공부했다면 그렇게 뭐 못 풀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부교재 이외의 문항이 이 4문항이 있거든요. 객관식 19번, 16번, 서답 2번, 3번 있는데 얘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리고 서답 2번은 이게 증명이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2개가 아마 좀 많이 틀리는 문항이 될 것 같고, 16번은 이게 발상을 떠올리면 좀 쉬운데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 봤다면은 좀 풀기는 힘든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얘네들은 이거 빼고는 어느 정도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 9번은 이거는 뭐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중상 정도 난이도인 서술형 2번, 객관식 16번, 객관식 17번, 이거는 이제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를 변형하긴 했지만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고 표현을 반대로 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원래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1등급 가르는 문제 정도 될 것 같고, 이 서답 3번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애들도 틀린 애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변형 사례 하나 객관식 15번 문제를 직접 보여줄 거고, 그 다음 해설은 이 3문제만 할게. 되겠지? 자, 이게 올림포스 150쪽에 있는 6번 문항인데요. 자, fx는 k에 루트 x-1 플러스 3이고 k가 음수래요. 자, 이 함수가 어때요?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거는 이번에 나온 15번 문제거든. 완전히 동일하고, 이 그래프 위의 점 p, a, b까지 동일하고요. 자, a 플러스 b인데 얘를 뭘로 바꿨죠? 그렇죠. 2a로 바꿨고요. 최소값이 3인데 이걸 4로 바꿨어요.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좀 어려운 문제였어. 그 자체가. 근데 지금 이렇게 숫자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풀이 방법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숫자 변형이어서 손쉽게 이걸 정확하게 풀었다면 그냥 그대로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이야. 이런 식의 문제가 전부 다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올림포스, 그러니까 부교재를 좀 정확하게 학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 다음 그렇지 않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학 실력 자체를 조금 키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들을 일단 그려봅시다. 자, 여기 유리함수는 y는 x분의 8이죠.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꼭 유념하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얘가 이미 y = x 대칭이잖아. 그래서 이 둘은 뭐 하는 점이 돼버리죠? 그렇죠. 대응하는 점이 돼버리지. 대응하는 점이에요. 즉 y = x에 대해서 이게 대칭이란 말이야, 유리함수가. 자, 그 다음, 자, 어떠한 점 C를 잡아서, 그렇지. 그게 지금처럼 90도가 돼야 돼. 자, C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니? B가 90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90도가 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C라는 점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유리함수 위에 있고, 이쪽에는 이제 유리함수 위에 점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되면서 이 점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AC의 길이가 지금 2루트 34래. 자, 선생님 이렇게 선을 끄다 보니까 원점을 지나게끔 그렸지. 너희도 볼 때 대칭으로 보이지 않니? 맞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지금 선생님이 만약에 a, b라 한다면 얘는 뭐가 되죠? b, a가 되죠. 그리고 얘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얘가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1이 되기 때문에 얘의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죠. 되겠니? 이 성질을 사용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가 뭐라고? 지금 2루트 34니까 자, 여기서까지 길이, 절반의 길이는 루트 3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b를 그냥 뭐라고 둘 수 있어요? 자, a분의 8이라고 둘 수 있지. 왜냐면 이 곡선 위에 있으니까. 그랬을 때 거리가 루트 34다 해서 해결을 하면 돼요. 자, a제곱 분의 8의 제곱은 자, 얘를 제곱해서 34 되겠니?
자, 이거 방정식만 풀면 돼요. 자, 양변에 a제곱 곱할까? a 4제곱 마이너스 34의 a제곱 플러스 88이 64가 0인데 이거 보기 차고 치환형이지. 그냥 이 정도는 바로 할게. 마이너스 해서 a제곱 마이너스 32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되겠니? 그래서 a는 뭐가 되냐면 루트 32 4루트 2가 되거나 또는 a는 그렇죠 루트 2가 되면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 양수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a 값이 2개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작은 게, 자, 여기 교점이 2개 나오니까 2개 나온 거고, 작은 거 있죠. 왜? 루트 2. 자, 루트 2를 넣을게요. 둘 중에서 작은 거. 루트 2를 넣으면은 여기가 뭐가 됩니까? 네, 4루트 2가 되겠죠. 됐니? 그래서 지금 이 a점의 좌표는 루트 2, 4루트 2야. 아, 물론 여기 4루트 2를 여기 넣어도 돼.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 뒤집어서 나올 거야. 자, 얘를 어디 이 직선에 대입하면은 되겠죠. 그러면 지나니까 k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자, x 플러스 y가 k죠. 이 양을 해서 알겠지. 따라서 이 둘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루트 2 더하기 4루트 2라서 5루트 2가 답이 됩니다. 자, 5루트 2는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된다. 자, 서답 2번은 이제 서술 가정을 그냥 쓰게끔 돼 있거든.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조금 학생 입장에서 높아. 근데 요 증명 과정 핵심 내용은 역시 부교재에서도 나왔어요. 핵심 내용이 뭐냐면 봐봐. 일단 자연수인데 p보다 큰 자연수인데 p는 뭐냐면 소수예요. 맞지? 그랬을 때 n제곱 빼기 p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데 당연히 기루법에 의해서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그럼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a분의 b로 놓을 수 있다. 여기까지 문제 있고 이제 남은 과정을 내가 서술해야 되죠. 그럼 얘를 양변을 뭐 하겠니? 제곱하겠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p는 a제곱 분의 b제곱이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양변에 a제곱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그대로 부교재에 있습니다. 뭐냐면 얘랑은 뭐예요? 서로소잖아요, 서로소. 맞지? 근데 서로소인데 자, 얘는 이제 b로 나누어 떨어지잖아. 근데 얘도 b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서로소라 했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질 수가 없거든. 이 두 가지 인수를 했을 때. 얘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얘는 b의 약수가 아니란 말이야. 맞지? 서로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가 돼야 돼? a는 b의 배수가 되려면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부분. 자, a와 b는 뭐이기 때문에 서로소이므로 a가 1일 수밖에 없어요. 뿔마 1인데 뭐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맞지? 여기 자연수. 그래서 a가 1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n제곱 빼기 p는 b제곱이 되는 거죠. 됐니? 자, 그 다음 얘를 넘길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n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인수분해를 그냥 바로 해서 적을게. n 빼기 b는 p가 되는 거죠. 근데 p가 지금 소수라며. 소수는 이렇게 인수분해 하게 되면 1과 자기 자신으로 밖에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p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얘가 p고 얘가 1일 수 있잖아. 맞니? 만약 첫 번째 경우인 m 플러스 b가 1이고 m 마이너스 b가 p라고 가정해 봅시다. 라고 하자.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니? 왜? 이거 자연수라며. 맞지? 이것도 자연수죠.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뭐예요? 1이잖아. 그러니까 1과 1을 더해도 2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모순이 되는 거예요. 되겠지? 그러면 얘는 n이 1보다 크고, 그렇죠? b도 1보다 크기 때문에 n 플러스 b는 2보다 크고, 얘는 뭐가 될 수 없죠? n 플러스 b는 1이 될 수 없죠. 따라서 이건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 경우는 안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이 경우가 안 되니까 이제 두 번째 경우인 n 플러스 b가 p이고, 자, n-b가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식을 있잖아. 등호가 두 개 있으니까 연립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건 뭐 선택인데 선생님은 b를 있잖아 좀 소거를 할게. 왜냐면 얘도 b가 있고 얘도 b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n도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b는 정리하면 뭐예요? p-n이 되지. 이거 이 항에서. 얘도 이제 b는 이렇게 정리하려면 넘겨야 되니까 n-1이 되겠죠. 그럼 넘기면 어떻게 돼요? p는 자, 이걸 넘길게. 2n-1이 되죠. 됐니? 자, 이 사실이 모순이 일어납니까?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네. 최초에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n하고 p 중에 n이 p보다 크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한번 볼게. n이 p보다 크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p를 대입할게요. 이므로 n은
2n-1보다 커야 돼요. 맞지? 그러면 넘기면 n은 뭐보다 작죠? 1보다 작아요. 이건 모순이죠. 왜 그러냐면 선생님 이거 자연수인데 아 맞아 자연수는 맞는데 그러면 n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n은 1이고 p는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면 1보다 작은 소수가 없잖아요. 맞니? 따라서 이것도 모순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1, 2에 의해 유리수라고 가정했더니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게 돼야 되는데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돼. 맞지?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p는 뭐라고? 무리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겠니? 자, 다음 이제 서술형 3번을 한번 봅시다. 서술형 3번은 좀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고 그럼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자, 천천히 한번 볼게. 일단 정의역이 0에서 a까지로 이제 제한 범위가 있고 그 범위에서 무리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q가 뭔지 모르죠. q는 상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정해야 되는가 봐. 그리고 이 무리함수는 뭐 그림은 간단하죠. 왜? 0, 뭐 어디가 q가 꼭지점이고 그리고 1사분면 지나는 것을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의 그래프네요. 그 다음 gx라는 것은 지금 근데 여기서 0에서부터 어디까지? a까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a에서 여기서만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래프네. 자, 그 다음 자, gx라는 것은 아무 얘기가 없죠. 정의역, 공역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뭐죠?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역도 뭐죠? 실수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유리함수는 두 점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되죠? 네. 분모가 0이 될 때 4. 그 다음 x개수비에서 1. 됐니? 그 다음 y 절편 하나 찾을까요? 지나는 점. x에다가 0을 넣어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4에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그래프는 자, 점근선이 4. 가로 점근선은 1. 그리고 요 0,-1을 지나야 되잖아요. 따라서 1, 3, 4분면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전 범위에서 그려. 얘는 이 제한 범위에서만 그릴 거야. 자, 그런데 이 f라는 함수 있잖아요. 이 무리함수를 이만큼 당겼어요. 상상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당겼을 때는 얘랑 만난대. 그런데 이보다 큰 수, 즉 2.1이든 2.2든 2.3이든 모든 p에 대해서는 아무리 p를 바꾸더라도 gx랑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a 값을 구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a도 미지수고요. 맞죠? q도 미지수예요. p는 그쵸 정해지지 않았지만 2.1, 2.2, 2.3 모든 p이기 때문에 지금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너희가 지금 헷갈리거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은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를 자 x-2만큼, x-p만큼 평행이동 했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fx 그래프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지. x 대신에 x-2를 넣는 거야. 여기다가. 맞니? 그러면 루트 2에 x-2 그리고 q가 되겠죠. 여기다가 넣었으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정의역에도 넣어야 돼. 즉 정의역이 x-2로 바뀌죠. x자리 x-2 되겠니? 넣고 얘가 a부터 0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x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2를 이항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여기서 원래 0,q에서 a까지 그렸잖아요. 이게 fx인데 fx-2라는 그래프는 얘를 이만큼 당긴 거 잘 안다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2까지 그리는 게 아니라, 즉 2에서 a까지 그리는 게 아니라 2에서 2 플러스 a까지 그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쭉 와서 여기까지 그려야 돼. 되겠지? 그래서 이만큼 그려줘야 되고,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fx-p 있잖아요. x-p란 그래프는 여기서 p만큼 당기고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려줘야 돼. a에서 끊기는 게 아니야. 0에서 a까지 그리는 게 아니라 p에서 어디까지? 그렇죠. p 플러스 2까지, p 플러스 2가 아니라 p 플러스 a까지 그려줘야 됩니다. 구간이 0에서 a, 그러면 여기서 2까지 길이가 p에서 p 플러스 a.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혹시 학생들이 착각할까봐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를 당겨서 쭉 구간의 길이가 a만큼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정의역도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제 선생님이 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Q도 모르고 A도 몰라. Q도 미지수고요. A도 미지수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요즘 어려운 문제들은 이변수를 이렇게 많이 주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Q와 A를 동시에 움직이면 안 돼. 동시에 움직이면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하나를 먼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정시키는 거야. 알겠지? 어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선생님은 Q를 먼저 고정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Q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쯤에 온다고 쳐보자 한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Q가 이쯤에 왔다고 칠게요. 즉 1보다 클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되겠니? 그러면 지금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꼭지점의 y좌표가 여기 있다는 거죠. 자, 이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고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A를 이제 바꿔보는 거야. 그러면 A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까지 그림을 그린 거고, 자, 이거를 얼마만큼 당겨야 돼요? 이만큼 당기잖아. 그렇지? 이만큼 당길 때는 뭐 해야 돼? 그래프가 만나야 돼. 이만큼 당길 때는 만나고, 이보다 더 당기면 안 만나야 돼.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이만큼 당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래. 여기서까지가. 그래서 이만큼 당겨서 지금 이 그래프 둘은 안 만났다 이거야. 맞지? 그러면 가조건은 만족했어요. 이게 fx-2. 자, 근데 나 조건에 의하면 자, fx-p, 그러니까 p라는 것은 이보다 큰 모든 p야. 그러니까 얘가 2.1이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2.2면은 뭐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맞니? 그러니까 안 만날 수도 있지, 지금처럼. 자, 지금처럼 안 만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2.1이면 안 만나, 얘랑 유리함수랑. 근데 뭐 예를 들어 3을 넣으면은 이거는 여기서 만나버리죠. 맞지? 자, 이거는 모든이란 말에 조심해야 돼요. 자, 모든 p에 대해서 이게 안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안 만나고 어떨 때 만나면은 우리가 조건이 부합하다고 얘기 못 하거든. 그래서 모든이란 말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은, 자, 여기서 p를 갖다가 처리할 때 이거를 땡기는 게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 보입니까? 이 영역. 이 영역은 어쨌든 P가 어떤 P에 의해서 평행이동에 의하면 겹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리함수 안 만나야 돼. 근데 지금 얘는 A를 아무리 뭐 하더라도 잘 조절을 하더라도, 즉 A가 선생님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짧게 잡더라도, 즉 A가 여기 있더라도 어때? 이만큼 당겼을 때는 안 만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많이 당기게 되면 결국에는 어때? 이 영역을 지나잖아. 누가? 이 유리함수가. 그래서 얘는 나 조건에 부합할 수가 없는 거야. 언제? Q가 지금처럼 1보다 크다고 할 때, 여기보다 위에 있을 때. 그러면 이제는 뭐 하는 거야? Q를 고정시켰고, 그 다음 A를 조금씩 옮겨봤으니까, 이제는 다시 Q를 또 옮기는 겁니다. Q를 어떻게? 밑으로 가는 거야. 자, Q가 밑으로 가더라도 어때요? 자, 얘기했던 P가 2보다 크게 되면, 여기가 2라면, 2보다 큰 이 영역에 대해서 어때요? 교점이 생기죠. 지금 여기 보면은. 맞지? 여기 교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당겼을 때 안 만나려면은 바로 어떤 점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무슨 선? 점근선을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 보이는 이 y꼴 1이라는 이 점근선 있죠? 이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쭉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오면 되는 거야. 그치? 1이 딱 되는 순간. 맞니? 즉, A에서 1이 딱 되는 그 순간을 보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 끝. 자. A가 딱 뭐가 되는 순간, 네, 1이 되는 이 순간 있죠. 되겠니? 이때는 어때?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얘랑 만날 리가 없죠. 모든 P에 대해서 이거는 만나지 않습니다. 맞지? 그러면 이건 좋은데, 나는 만족했는데, 이제 뭘 만족 못했어요? 네, 가를 만족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만큼 당겼을 때, 일단은 뭐가 생겨야 된다고 했죠? 교점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얘는 fx-2라는 이 그래프가 뭐예요? 이 유리함수 안 만나고 있잖아. 물론 나 조건에 의해서 P가, 즉 2보다 큰 어떤 P에 대해서는 보다시피 이걸 당기게 되면 여기서 만날 일이 없어요. 왜? 점근선보다 아래에서 그려지니까. 맞지? 그러니까는 이 Q라는 점이 최소한 가 조건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내려와서 이 유리함수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Q를 조금 더 내려봅시다.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A라 하면 이제 만났죠? 맞지? 그래서 얘를 이만큼 당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에서 2 플러스 a까지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래프에 교점이 있죠. 그리고 모든 p야. 즉 2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이 교점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교점이 여기 하나 생겼죠, 다시. 자, 물론 이걸 이렇게 당겼을 때는 이 영역에 가기 때문에 되겠니? 아,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일 때는 만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인 거 있잖아요. 옆으로 조금이라도 옮긴다면 이 영역에 그때는 유리함수 안 만나야 돼. 아, 그러면 Q가 어디에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자, 빨간색의 그림이 딱 어떻게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처럼 여기가 아니라 딱 여기에 교점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2에서 정확하게 이 유리함수에 만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있던 유리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니? 이게 fx고 맞습니까? 이게 fx고 이게 fx-2고 그럼 x-p는 여기서 땡기는 거니까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에 생긴단 말이야. 그래도 이거는 이제 교점이 없겠죠. 유리함수랑.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 우리가 원하는 순간은 바로 이 포인트구나. 즉 다시 말해서 Q라는 위치를 이제 정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Q라는 위치는. Q라는 위치는 어디냐면은 자, fx-2라는 그래프가 좀 조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얘가 fx-2라는 그래프죠. 맞지? 얘가 어디를 지나요? 자, 2일 때의 함수값이 지나는데 자, 2일 때 이 유리함수 있죠. 이 유리함수, 즉 gx죠. 유리함수는 몇 컴마 몇을 지납니까? 2, 마이너스 4, 2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3을 지난단 말이야.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2,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그 점을 누가 y는 fx-2라는 게 지나줘야 돼.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합시다.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3은 f0이 되겠죠? 여기 2 넣으니까 2 빼기 2 되겠지? 자, f0은 저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q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q의 값이 마이너스 3이면 꼭지점의 y좌표가 맞죠? 마이너스 3이면 두 칸 땡기면 여기서 교점이 하나 생기고 그거 이상 땡기면 이제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a 값 자체도 어떻게 하라고? 가장 큰 값을 찾아라, 최대.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a를 여기라고 했잖아요. 이만큼 간격이 a잖아. a가 조금씩 더 커져도 됩니까? 이렇게? 커져도 이상이 없나요? 네. 어떤 이상을 봐야 돼? 이때는 교점이 있고 조금이라도 땡기면 교점이 없어야 돼. 괜찮지. 왜냐면 이걸 땡기더라도 어때요? 교점이 없잖아. 어디까지? 정근선까지. 그래서 a가 점점 늘어나도 되는데요. 어디까지? 그렇죠. y꼴 1까지는 되는 거예요. 여기 만나는 점. 이 1하고 만나는 교점까지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뭐가 된다고? 이 유리함수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좀 가장해서 그릴게요, 선생님이. 무슨 말이냐면 정근선은 이렇게 있는데 자, 만약에 a가 여기야, 여기. a가 여기 왔어요. 즉 2 플러스 a가 여기 왔단 말이야. 이까지 간격이 a라고 잡으면 얘보다 더 넓잖아. 아까 잡은 것보다. 이것보다 더 크거든. 그럼 더 좋을 것 같은데 얘는 봐봐. 얘를 오른쪽으로 당기잖아. 당기면 어때요? 결국에는 이 유리함수가 만난다고. 언젠가는. 맞지? 그러니까 모든 p에 대해서 즉 오른쪽으로 조금이라도 2보다 조금이라도 더 당기면 안 만나려면은 이게 있는 그 유리함수와 만나는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정근선하고 만나는 이 점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점의 좌표 봅시다. 얘는 보자. y좌표가 1인 거잖아요. 맞니?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y좌표가 1이고 x좌표는 몰라. 근데 걔를 어디에?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대입합시다. 자, 일단 이걸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그냥 1은 되겠니? y좌표에 넣었어요. x좌표에 넣으면 동그라미 마이너스 2 되겠죠. 자, 그러면 저기다가 넣을게. 자, 지금 fx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q를 마이너스 3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루트 2x 마이너스 3이고 여기다 넣습니다. 넣는다. 자, 루트 2배의 동그라미 빼기 2 마이너스 3은 1이 되는 거고. 자, 넘기면 얘가 뭐가 되죠? 네, 4가 되겠죠. 그래서 자, 얘는 루트 얼마가 돼야 됩니까? 16이 돼야 되겠죠. 루트 16. 그래야지 4가 되죠. 그럼 얘가 16이 되려면 얘는 8이 돼야 됩니다. 즉 어떤 숫자 빼기 2가 8이 돼야 되고 어떤 숫자는 뭐죠? 10이 되겠죠. 10. 자, 이거를 지금처럼 동그라미 했는데 그냥 x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줘도 상관이 없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점의 x좌표는 10이 나왔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바로 뭐예요? 아, 이 점 보이죠?
이 점은 2 플러스 a거든요. 지금 원래 있던 그래프를 이만큼 평행했기 때문에 범위가. 그래서 2 플러스 12, 오른쪽 끝이 10이면 돼. 2 플러스 A가 10이면 돼. 그래서 2 플러스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면 되고, A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지? 네. 8이 됩니다, 8. 자, 8보다 뭐 하게 되면, 작게 되면은 저 조건에 다 부합하는 거야. 최대는 10까지 가능한 거고. 됐니? 자,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쉽지 않죠. 이제 변수가 두 개였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이 사실 이제 좀 문제를 많이 푼 학생들은 어떤 수학적인 논리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감각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PQ AQ 둘 다 안 정해졌잖아. 그러면 하나를 잡았어. 그러고 난데 Q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맞지? Q가.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예요? 경계를 생각하는데 어쨌든 fx-2의 입장에서 요거 x-2의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죠? 교점이 생겨야 돼. 그럼 교점이 생기는 것은 여기는 교점이 안 생기잖아. A에 따라서 안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교점이 생기고 이거는 또 밑에는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경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이렇게 좀 상황이 달라. 그래서 경계의 좀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석해 달라고. 사실은 선생님 처음 문제 풀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사실 나누는 거거든. 그래서 얘일 때를 먼저 나눠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A를 뭐 한 거예요? 조금씩 크게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A가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뭐예요? 아, 얘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경계가 여기 아니면 여기야. 맞지? 정근선 아니면. 그래서 처음에 살짝 함정에 빠질 뻔했습니다.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오른쪽으로 당기면 어때요? 교점이 있거든 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경계가 아니겠구나 해서 다음 경계의 가능성이 있는 정근선과 만나는 점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완전히 아무 제한 조건도 없는 범위에서 계속 숫자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힘들거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쫙 가다가 어떤 특별한 경계점을 판단하시고, 알겠죠? 그 점을 기준으로 말이 되네 안 되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네. 그 다음에 A를 또 옮기면서 이건 다 돼 하다 여기서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한 거예요. 되겠지? 그래서 경계를 좀 생각을 해서 풀면은 문제가 좀 손쉽게 풀리게 됩니다.